60 이후에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김 씨의 사연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품 정리를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물건 하나하나가 추억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힘들었고 40년 넘게 살았던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남은 곳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 김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어머니 빼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 집안 물건들이 마치 어머님을 떠난 걸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리업체를 부를까 고민도 했지만 수백만 원의 비용도 부담이고 더 중요한 건 엄마의 마지막 흔적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 씨는 본인이 직접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별 부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물건들이니 그냥 버리면 되겠지 싶었죠. 빠르게 정리를 끝내고 싶어 아침부터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김 씨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생전에 김 씨 어머니께서는 물건을 쌓아 두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버리는 것을 엄청나게 아까워하셨었죠. 그렇게 쌓인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큰 가구부터 오래된 잡동사니 주방용품, 옷, 책 등 진정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김 씨는 막막했습니다. 특히 20여 년 전에 구입한 자개농이 가장 큰 문제였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김 씨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자개농은 전북 지역에서 취급하는 곳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고가이기도 했고 평소 아끼셨기에 그냥 버릴 순 없어 보관할 곳을 물색하다가 지인들과 이삿짐 센터에 문의해봤습니다. 웬만하면 버리는 게 나아. 연락해본 지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자개농도 1년 후면 열이면 열 모두 버려요. 그래도 맡기시려고요. 이삿짐 센터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죠. 센터에서는 5톤 컨테이너에 1년 맡기는데 2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어찌어찌하다 결국 서각 공방을 운영하는 한 분이 자개농을 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필요한 물건은 동네 분들 나눠주고 남은 것들은 대형 폐기물 딱지를 붙여내놨죠.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무리했는지 끝날 무렵 김 씨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화장실에도 못 갈 정도였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쓰던 물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옷, 책, 침대 등 집 어딘가에 남아있을 물건들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고스란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담으로 남겠지. 김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슬쩍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처럼 쌓여있는 물건들을 생각 못한 채 남겨두는 건 남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길 원하시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냥 유품 정리 업체에 맡기면 되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유품업체 관리자분께서도 치울 게 적다면 인건비가 적게 들 것이고 그와 반대로 많은 경우 여러 명의 인력이 필요로 하기에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10평 정도의 집을 기준으로 보면 1톤 트럭 한 대 정도가 필요하죠. 이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집안에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버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 한번 대청소해야지, 안 쓰는 물건은 버려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듣고 물건을 옮기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때는 치우고 싶어도 힘들어지죠. 또한 노년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집에 짐이 많으면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최대한 물건을 줄이고 손이 닿는 곳에 알기 쉽게 물건을 재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 무조건 버려야 할 물건 3가지와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기술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상 청소를 시작하려니 엄두가 안 난다거나 막막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후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중 첫 번째는 냉동실에 오래 방치된 식품들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냉동실이 꽉 차서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냉동실을 열 때마다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식품들이 가득한 광경을 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꺼내어 확인하니 각종 냉동식품부터 명절에 먹다 남은 전과 떡, 모둠 해물, 잡곡은 물론 검정 비닐봉지들 속에 숨겨진 생선과 육류까지 기억 속에선 이미 사라진 식재료가 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또한 주말 점심에 시켜 먹은 피자에 남은 2조각을 비닐봉지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뒀습니다. 버리기엔 아깝고 나중에 먹을까 싶어 넣었는데 아마 몇 개월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다가 결국 쓰레기통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누구나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하며 다음에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냉동된 음식을 다시 데워 먹으면 맛이 떨어진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는 건 주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냉동실에 잘 얼려두어도 식품의 수분은 점점 날아가고 건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래 냉동하다 보면 색상도 변하죠.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냉동실은 분명 효율적인 음식 보관 장소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주방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걸까요? 어떻게 하면 냉동실의 음식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식품을 투명한 용기에 보관하는 겁니다. 내용물이 보여야 나중에 쉽게 찾아 쓸 수 있고 재고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냉장실이든 냉동실이든 상관없이 투명한 용기에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기존에 있던 봉지 그대로 잘 밀봉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은 비닐봉지는 이제 냉동실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벽장이나 창고 안쪽에 쌓여있는 물건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넣고 빼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눈높이보다 낮은 곳에 있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쭈그려 앉아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갑니다. 창고나 벽장에 있는 물건들은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잊히기가 일쑤입니다. 결국 오랜 세월 동안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창고에 짱 박혀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은 미리미리 정리하거나 중고로 파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로 어떻게 판매할지 잘 모르겠다면 자녀들에게 미리 부탁해 보세요. 하루에 1번 또는 2번씩 외출할 때 조금씩이라도 물건을 버리신다면 나중에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창고나 벽장 안에 있는 물건은 잊어버려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쳐도 눈에 보이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동기구, 전자제품, 옷, 책 등이 있죠. 이런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내내 입지 않은 옷을 예로 들어보죠. 결국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미 유행이 지났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용도 하지 않는 물건으로 공간이 낭비되는 것 역시 아까운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유무를 망설이는 것 자체가 이미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물건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인도의 불교 우화를 모은 책 백유경 중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이웃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하다가 음식이 싱겁다고 하자 주인은 흰 가루를 조금 뿌려주었습니다. 음식 맛이 좋아진 것을 느낀 손님은 더 많은 가루를 넣으면 더 맛있어지리라 생각하고 통 안에 있는 가루를 전부 털어 넣었습니다. 그 가루는 소금이었고 결과적으로 음식은 너무 짜져서 손님은 병이 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같이 과하게 물건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공간도 정리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물건들을 잘 버리고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효율적으로 물건을 정리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불필요한 물건을 집안에 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물건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대청소하면서 물건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물건이 많으면 버리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건 구매에 신중을 기하고 불필요한 물건이 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부터가 정리의 시작일 것입니다. 둘째, 옷이나 물건을 정리할 때는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옷장을 정리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옷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정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모든 물건을 한 번에 정리하려다 보면 금방 지치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나눠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서랍장만 정리하기처럼 영역을 나누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버릴지 말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어려운데 억지로 남기거나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보류라는 중간 단계를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자를 3개 만들어서 남겨둘 물건, 보류할 물건, 그리고 버릴 물건을 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릴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훨씬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 기간을 무제한으로 두지 말고 언제 다시 판단할지 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플하게 살기 위한 꿀팁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물건부터 사용하세요. 아끼다가 똥됩니다. 어르신들의 집을 살펴보면 언제 쓸지 모르는 물건들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손톱깎이는 10개, 구두주걱은 6개에서 7개 정도 발견되곤 하죠. 가진 물건 중에서 중복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좋은 것, 새로운 것부터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기. 마트에서 할인 행사라 해서 잔뜩 사놨는데 막상 먹으려고 했더니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서 결국 다 버렸어요. 아니면 새로 산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려서 또다시 샀는데 며칠 뒤 가방 안에서 찾았어요. 결국 돈을 이중으로 써서 아까웠어요. 유통기한 내에 식료품을 소비하지 못해 버리게 되거나 이미 있는 걸 잊고 중복으로 구매하게 되는 이유는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집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으면 필요한 물건을 한눈에 찾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같은 물건을 중복으로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집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물건을 사서 쌓아두지 않죠. 그러므로 단순히 발 디딜 곳을 만드는 식의 정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고유의 자리를 정해주도록 합니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빈 상자, 종이가방, 비닐 등은 1-2개만 두고 모아두지 마세요. 화장품 샘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문구류, 배터리 등 다양한 잡다한 물건들을 분류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함을 준비하세요.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이것을 왜 가지고 있지? 이 질문을 통해 불필요한 물건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처분하기. 집안에 놓인 물건들에는 지나온 시간과 추억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나 소중한 사람과의 기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버리면 그 기억마저 사라질까 걱정되어 버리기가 망설여지는 것이죠. 생일 선물로 받은 커피잔, 오랜 친구가 보내온 엽서, 여행지에서 구입한 열쇠고리 등 다른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순 있지만 이것들은 당시의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버리면 그것을 준 사람의 애정과 성의를 저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지만 앞서 말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용성이 없는 물건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기고 처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억은 사진 속에 남기면 됩니다. 집안 어딘가에 방치된 앨범들도 사진으로 찍어서 컴퓨터 파일에 옮겨 저장한다면 집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도 추억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유하기.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욕심인지 고민해 보세요. 옷이나 그릇과 같은 물건은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개수를 미리 정해두고 그만큼만 구매하도록 합니다. 브랜드가 있는 품질이 보장된 고전적인 물건을 신뢰하세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하기.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비우며 살아가는 삶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면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집은 언젠가는 쓰일 물건들로 가득 채워진 요지부동의 창고가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무엇보다도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 말입니다. 지혜의 동행 가족 여러분들은 집을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언젠가 수석을 취미로 즐기시는 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죠.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그만두게 할 수도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그분에게 그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들 하나하나 매우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이처럼 취미와 취향을 담고 있는 물건들은 특히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입었던 옷이 언젠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식기 세트가 레트로 열풍으로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죠. 현재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확실성보다 미래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면 물건을 버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선택할 것도 많고 욕망과 유혹도 많죠. 양적으로만 풍요로운 삶은 은혜롭지도 우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얽매이게 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비워내야 하는데 나이가 든다고 욕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아니니 저 스스로 노력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정리 방법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볼 수 있게 댓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노후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